자, 그럼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처음 해봤을 때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신유형이거든 얘들아. 이 문제 푸실 때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반갑습니다. 박사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9월 평가원 지구학원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20번부터 역순으로 풀 거니까 참고하세요. 자, 20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번 문제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정답률이 이제 43% 나왔네요. 이게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뭐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앞에 좀 약간 허들이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마 여기 시간이 좀 빡빡했을 겁니다. 이번 문제가. 그림은 방사성 원소 X, Y의 자원소 함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화성암 A, B는 각각 X와 Y를 모두 포함하며 현재 A에 포함된 Y의 함량은 처음량의 4분의 1, B에 포함된 X의 함량 처음량의 4분의 1이다. 이게 지금 암석이 2개가 나오고 방사성 원소 2개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패턴들 뭐 예상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자 보시면 이제 X하고 Y가 이렇게 있으면은 A하고 B에 둘 다 들어있대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의 설명을 갖다 보시면 A에 포함된 Y의 함량은 처음에 4분의 1, A에 포함된 Y 4분의 1, B에 포함된 X 4분의 1 이렇게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못 플러스 자분의 뭐가 4분의 1이라는 뜻인데, 이거 잘 보시면 뭐 이게 둘 중에 누가 반감기가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자원소잖아. 근데 뭐 이건 땡큐하네요. 땡큐 뭐야? 얘네들이 1억 년인데 50%네요. 그러면 반감기 한 번 지나간 거죠. X의 반감기가 나오네요. X의 반감기가 1억이네요. 그래서 이제 1억이고 Y의 반감기도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숫자가 좀 특이하게 나오긴 했는데 얘가 24죠. 24고 얘가 얼마입니까? 81이죠. 그러면 이제 모원소가 지금 얼마냐면 전체 100%니까 76에서 얼마로 간 겁니까? 19로 간 겁니다. 그죠? 그럼 76에서 19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 되네요. 4분의 1이 보니까 이것도 1억 년 차이구나. 그럼 반감기가 얼마야? 얘는 0.5억. 이렇게 여러분들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옆에다 나이를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같은 함석이면 나이가 동일할 테니까 얘 반감기 2번이잖아. 그죠? 그럼 나이를 옆에다 쓰시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1억 살짜리입니다. 얘는 얼마짜리냐면 반감기 2번 간 거죠. 이것도 2억 살짜리입니다. 둘의 나이가 1억 년이 차이가 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의 나이가 나왔어요. 자, 그럼 기억 볼게요. A와 B의 절대 연령 차이는 4T억 년보다 크다. 자, 얘가 지금 1억 년 차이입니다. 4T억 년보다 크다는데 T가 여러분들 T만큼 갈 때 모원소가 76%로 줄거든요. 이거 많이 보셨었어요, 여러분들. 그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냥 아마 현장에선 바로 됐을 수도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이제 얘네들 함량을 보시면 100%에서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아래로 볼록인 거 50%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반감기 T라고 하잖아. 그럼 75%인 설정을 갖다가 좀 잡아볼게. 75%, 76%로 썼네. 뭐 75나 76이나 상관없는데 75. 어차피 이거보다 1% 위니까 거의 근처입니다. 그럼 요거 보시면요, 얘가 여기서 이 간격이 이게 2분의 T보다 작죠. 요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러면은 얘가 반감기가 지금 얼마냐면요, 0.5억이야. Y가 반감기가 0.5억이거든요. 근데 요거의 절반보다 작은 값이에요, T 값이. 이 T는 여러분들 이거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 T가 연령을 얘기하는 거였는데 저 스몰 T랑 헷갈릴 수도 있게 연령이라고 써놓게 되나? 그러니까 스몰 T가 0.25억보다 작은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되면은 4T억 년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이거에 4배 하면 1억보다 작으니까 요거보다 크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볼게요. 현재 B에 포함된 Y분의 A에 포함된 X. 자, B에 포함된 Y분의 A에 포함된 X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Y를 갖다 얘기하는데 Y는 반감기가 0.5억짜리란 말이야. 그지? 그럼 얘가 나이가 2억살이어야 되니까 반감기 4번 가야 되네요. 그러면 16분의 1이죠.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이제 1억짜리인데 나이가 1억이니까 반감기 한 번 간 거죠. X께. 그러면은 뭐분의 뭐라고? B에 포함된 Y 이거분의 그 다음에 A에 포함된 X 이거분의 16분의 1분의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8이죠. 바로 떨어지고요. 디귿 봐봐. 현재로부터 1억 년 지났을 때 B에 포함된 Y의 함량분의 Y의 자원소 함량은 63이다. 자, 현재로부터 1억 년 지났을 때 B에 포함된 요거죠. 요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1억 년 지나야 돼요. 현재로부터 1억 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1억 년 뒤면 얘가 반감기가 0.5억이니까 2번 가야 됩니다. 그러면 64분의 1이 되죠. 근데 이게 뭐야? 모 플러스 자분의 모값이죠. 이게 64분의 1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뭘 물어봤어? 모분의 자값을 물어봤어. 모분의 자. 모를 1로 두시면 됩니다. 그럼 63 딱 떨어지겠네요. 그래서 맞았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았는데 내가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20번까지 오는데 빡셌어. 그래가지고 아마 문제 푸는데 좀 빡빡했을 겁니다. 근데 어려운 시험을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오히려 좀 득이 되니까 조금만 더 신경 써봅시다. 잘할 수 있습니다. 뒤에 거는 막 풀만 했는데 조금 아쉽죠. 자, 그 다음 19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질량 중심에 대하여 원궤도로 공전할 때 식현상을 일으키는 행성에 의한 중심별의 상대적 밝기 변화를 일정한 시간 간격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한번 가보죠. 여러분들 요 문제는 아주 재밌는 문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 풀 때 이거 맨날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찾으셨어야 됩니다. 요거랑 요거 이용해가지고 반지름 구할 수 있죠. 그죠? 반지름 B죠. 정확하게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합니다.
100분의 1 0.99니까 빼는 거죠. 그러니까 1.00 빼기 0.99인데 100분의 1로 넣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10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가리는 면적비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래서 라지 R 대 스몰 r. 라지 R은 중심별의 반지름, 스몰 R은 행성의 반지름입니다. 이게 10대 1이 나오는 설정입니다. 아시겠죠? 10대 1입니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요. 기억은 맞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고 니은 봐봐. T1에서 T3 동안. 자, T1에서 T3 동안입니다. 이게 식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 흡수선 파장은 점차 길어진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가 되면은 봐봐.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러분 처음에 이것 떠올랐었어요. 그래프 딱 떠올리면서 여기가 식현상이 일어나는 곳인데 좀 이따 디테일한 건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디귿에서 풀어야 되니까. 어차피 이 부근일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방향성이 식현상이 시작되면서 이쪽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길어진다가 자체가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선생님, 얘가 이렇게 가면 어떡해요? 그런데 이렇게 가도 길어진다는 틀린 거죠. 무조건 틀린 거잖아. 이렇게 가도 길어진다는 틀린 거잖아. 물론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요 근처에서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디귿복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길어진다는 무조건 틀린 복이다. 자, 그럼 봐봐. 우리 디귿복일 갈 건데 이거 아주 재밌는 문제 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요 패턴이 6평에 비슷한 게 하나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것도 아마 비스무리한 걸 갖다가 낸 것 같은데 디귿복이 푸실 때 시선 속도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물론 이 문제에도 작년 10월 학평에 있었던 조건, 그 조건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있잖아. 공통질량 중심으로부터 행성까지의 거리가 매우 멀다. 이런 조건이 안 들어가 있어. 근데 그게 안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대략적인 B는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델타 T 값을 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도 델타 T, 여기가 델타 T입니다. 그럼 여기가 T2죠. T2. T3구나. T3죠. T3. 여기 T2고. 근데 문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크기는 T3 플러스 4 델타 T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거의 B가 비슷할 테니까 이것도 델타 T잖아. 그죠? 그럼 델타 T로 얘네들이 간격을 가가지고 이 간격을 보시면 여기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뭐랑 같다고 볼 수 있어 우리가? 행성과 중심별의 반지름비랑 거의 같죠. 내가 거의 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설정이 들어가 있으면 확정할 수 있는데 그냥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완전히 같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가운데 값이야. 이 가운데 값은 뭐냐면 얘네들이 공정궤도를 갖다 그렸을 때가 어떻게 되냐면 공통질량 중심 놔두고 중심별 놔두고 행성 놔뒀을 때 쳐다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쳐다보는 건데 이때의 지점이 여러분들 딱 여기 센터예요. 그럼 이 센터가 어디냐면 이게 반지름비가 여러분들 스몰 r 대 라지 r이라고 쓸게. 이게 1대 10이죠. 그럼 이 시간비가 물론 중심으로부터 매우 멀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1대 1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 칸수를 나누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 센터가 어디가 되냐면 어차피 이게 완벽하게 1대 10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딱 가운데가 되는 지점이 이 시간 전체의 절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칸수로 따지면 델타 T의 9배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럼 여기가 4.5 델타 T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1대 1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델타 T면 이게 10 델타 T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9 델타 T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T3에다가 T3 더하기 4.5 델타 T가 딱 정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저 위치가 딱 이 위치거든요. 그럼 우리가 시선 속도 그래프를 여기다 그리면 얘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델타 T를 갖다가 이용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9등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대략적인 위치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위치가 여러분들 T3 플러스 4.5 델타 T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여기 4 델타 T가 이쯤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4 델타 T. 근데 요거에 대해서 더 오른쪽에 6 델타 T가 있을 거란 말이야. 왜냐면 4 델타 T에서 0.5만 더하면 4.5죠. 여기다 1.5를 더 더해야지 6 델타 T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위치 관계를 따지면 여기서 누가 더 뭐냐 따져줬을 때 얘는 하나는 요점에 있을 거고 하나는 더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뭘 구하라는 거냐면 시선 속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크기를 구하라고 하면 이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게 T3 플러스 6 델타 T입니다. 6 델타 T. 얘는 T3 플러스 4 델타 T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T3 플러스 4.5 델타 T니까 이 대칭성 생각하셔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게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답은 기억이 되겠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은데 이제 정답이 40%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뭐 그림을 여러분들 그려봐도 되고 안 그려봐도 되고 생각보다 이게 금방 풀리는 문제거든요. 그 생각하시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답률 1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어려워했어요. 이거는 숫자가 좀 지저분했어요. 근데 이게 좀 깔끔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좀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열어놔야 되냐면 이게 안 그래도 내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평가원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HR도를 좀 그리는 걸 갖다가 원합니다. 그래서 HR도 그리는 걸 여러분들 좀 깔끔하게 그려내시면 이게 문제가 잘 풀리거든요.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반지름하고 겉보기 등급하고 지금 거리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숫자가 이게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와야 되는데 요건 깔끔해. 그죠? 뭐 11, 0.1. 10배 차이 나고 괜찮네. 근데 뭐지? 이상한데 이거부터 가야 돼. 왜냐면 갑자기 등급이 2등급 차, 3등급 차, 이것도 1등급 차. 뭐야 이게?
그죠? 근데 거리도 어이 뭐지 이게 숫자가 좀 특이해.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걸 갖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항상 머릿속에 담아둬야 되는 게 이 겉보기 등급과 거리가 나오면 일단 절대 등급을 무조건 생각해야 돼요. 이거. 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거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거 숫자 넣으면 답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 처음에 선생님 LRT 표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거는 숫자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LRT 표를 그렸을 때 물론 연산이 빠르면 그걸로 해도 돼. 근데 선생님은 이거는 이게 예전에 나왔던 작년 수능 스타일의 대략적인 등급의 범위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구나. 이런 감이 딱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방법이 제일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지금 생각에. 그러면 겉보기는 플러스 3인데 플러스 3이면 얘가 400파세기란 말이야. 그러면 얘를 10파세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쓸 건 뭐냐면 겉보기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에 비례한다. 요걸 쓰실 거예요. 그럼 얘가 거리를 갖다가 40분의 1로 줄여야 되거든요. 거리가 40분의 1이 되면 여러분들 밝기는 어떻게 됩니까? 1600배가 돼야 되죠. 그러면 1600배. 자, 기억 같은 경우 해볼게요. 1600배다. 이걸 우리가 등급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 밝아지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16 곱하기 100으로 생각하면 되더라. 16 곱하기 100으로 생각하자. 그럼 16이면 대략 몇 등급 정도면 약 3등급 정도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3이 더 되겠죠? 약 마이너스 3. 얘는 딱 마이너스 5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가져가냐면 우리가 플러스 3등급이 겉보기 등급이잖아. 여기다가 약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약 뺄게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5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약 마이너스 5예요. 자, 니은 봐봐. 니은 보시면 12네요. 얘도 이제 10파색이니까 1.2분의 1을 해야 됩니다. 거리가 1.2분의 1이 됐어. 그러면 1.44배의 밝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1.44배면 여러분들 일단 1등급 차가 안 나잖아. 왜냐면 2.512배가 이제 1등급 차니까. 그죠? 그럼 대략 한 0.5등급 정도 잡으셔도 되고 그냥 잘 못 잡겠으면 절대 등급 1등급보다 작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면 그냥 약 0.5등급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요 정도 차이 나거든요. 0.5등급. 그래서 요걸로 하셔도 되고 요걸로 하셔도 됩니다. 한 0.5 정도가 여러분들 얘네들이 작아져야 됩니다. 왜냐면 얘는 약 1.44배가 돼요. 1.44배. 1등급 차가 안 난다.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 보시면요. 얘가 2파색이죠. 그럼 얘는 5배가 멀어져야 됩니다. 그럼 5배가 멀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25분의 1배가 됩니다. 선생님 일부러 숫자 다 쓰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잘 보시면 25는 분 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죠. 그럼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럼 2.5 곱하기 10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약 1등급이죠. 여러분들 이거 외우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 내가 수업 시간에 10배 밝기비 몇 등급? 2.5등급. 그럼 플러스 3.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플러스 4였잖아. 그치? 플러스 4였으니까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3.5 정도. 약이긴 하지만 그러면 플러스 7.5등급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 고성은 어떻게 찾아요? 주기율성 2개 고성 한 개인데 이게 별의 분류가 나오면 무조건 HR도 얘들아. 자, HR도로 그리는데 HR도 그리실 때 선생님 여기 절대 등급하고 표면 온도를 써야 되는데 표면 온도가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할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정보 중에 반지름이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쓰시는 거예요. 자, 이 반지름선을 쓰는데 예를 들어 이게 R이 1인 등 반지름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이걸 알고 있을 거야.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R이 0.1일 때 요 두 개 여러분들 등급 차가 이거 몇 등급 차이 나는지 알지? 절대 등급으로 5등급 차이 나야 됩니다. 왜냐면 같은 표면 온도일 때 반지름이 10배면 광도가 100배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아무데나 하나 잡는 거야. 일단은 그려요. 뭐부터 그릴 거냐면 기억부터 한번 그리는 거야. 기억이 마이너스 5잖아? 그럼 한 이쯤에다 잡아볼까? 이쯤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5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이제 기억을 잡아볼게요. 여기 언저리예요. 원래는 딱 정확한 값은 아닌데 대략적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마이너스 5면은 요쯤 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요쯤 요 라인 정도가 0등급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밑에 건 없는데 여기서 내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요 라인이 플러스 5등급 정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칸 차이가 5등급씩 차이 나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그려놓고 니은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니은은 약 0.5등급 정도 되는데 반지름이 얘랑 똑같습니다. 0.5등급이면 이거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겠네요. 이게 니은이 여기 있습니다. 디귿은 어디 있느냐? 플러스 7.5잖아. 근데 반지름이 0.1배란 말이야. 그럼 요거보다 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한 이쯤. 플러스 7.5니까 많이 내려가야 되네. 한 요쯤 내려가야 되겠네. 이게 디귿 정도 되겠죠. 왜냐면 요거 간격이 한 요만큼 간격까지 내려가 줘야 되거든. 칸이 없으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그냥 이쯤 내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주계열성을 찾을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주계열성이 2개라고 했어요. 이 상태에서 주계열이 2개가 돼야 돼. 그럼 주계열이 2개가 되려면 이렇게 주계열되면 절대 안 되죠. 그럼 얘가 설정이 안 되거든. 그럼 이렇게는 당연히 주계열이 될 수 없죠. 왜냐면 주계열이 반지름이 똑같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억 디귿이 주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주계열 라인이구나. 요러면 이제 문제 다 풀립니다. 기억 보세요. 동그라미 기억은 거성이다. 아니죠. 주계열성입니다. 틀렸고요. 니은 봐봐. 질량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다. 자, 얘가 얘보다 큰데 얘 지금 보시면 등급이 엄청 차이 나요. 이게 거의 0등급 가까이 되고요. 얘 7.5등급입니다. 얘는 주계열성인데 얘가 진화하면 여러분들 진화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도 이렇게는 못 올라가지. 그죠? 그래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는 광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얘가 주계열 단계에서의 질량이 얘보다 크다는 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시면
기억의 절대 등급 플러스 디귿의 절대 등급은 4보다 크다. 이거는 그냥 여기서 계산하시면 돼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네요. 절대 등급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아, 4보다 크지 않겠네요. 근데 약 이 값이긴 한데 어차피 그래봤자 5점 몇이고요.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7.5보다 살짝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2.5배니까 약 플러스 1인데 플러스 1보다 좀 적은 값을 더해야 되거든요. 7.5보다 살짝 작아요. 그러니까 차가 4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H할도를 풀어가지고 깔끔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이제 평가원 거 풀면서 항상 얘기하는데 풀어놓고 나면 풀이가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간결하게 딱 풀리거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이런 문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계산 문제는 여러분들 할만하거든. 근데 이게 아마 좀 당황했을 거예요, 처음에. 그리고 앞에 워낙 어려운 문제들이 몇 개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힘들었을 겁니다. 오답률 1위가 나왔던 문제였다. H할도 그리는 게 핵심이었는데 그걸 잘 해내셨으면 이제 맞췄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정답률 61%. 이건 그나마 좀 할만했겠죠, 여러분들? 자, 볼게요. 현재와 ABC 시기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자전축 경사방향, 자전축 경사각. 이거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는 문제긴 해요. 왜냐면 일단 보기 보면서 푸시면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그리고 어차피 세 가지 다 변화시키긴 했는데 문제의 설정 보고 푸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 볼게요.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복선의 양은 B가 15보다 많다. 일단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원일점에 있을 때 도달하는 에너지니까 그냥 이건 원일점 거리 물어본 거야. 왜냐면 북반구 여름철, 남반구 여름철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에너지량이지. 그럼 순수하게 뭐 봐야 돼? 20률 봐야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률 나와 있는데 B가 20률이 여러분들 여기 이 정도 돼요. 그죠? B 20률 오른쪽에 있죠? C에 대해서. B가 20률이 크구나. 그러니까 B의 원일점의 거리가 더 커요. 20률이 B가 C보다 큽니다. 그래서 얘는 원일점 거리가 더 멉니다. 자, 원일점 거리가 멀다. 그럼 뭐야? 에너지, 도달량 에너지는 작아진다. 거리가 멀면 에너지는 작아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기억은 틀렸습니다. B가 C보다 많다. 틀렸고요. 간단해요. 니은 봐봐.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큰 시기는 A와 C이다. A하고 C인지 물어보는데, 자, 요거하고 요거다 이렇게 물어보는데 하나씩 해보죠, 뭐. 일단은 A는요, 현재하고 자전축 경사 방향 동일하고요. 20률도 똑같고요. 경사가 크네. 이걸로 끝났어. 경사가 크면 무조건 연교차 크잖아. A는 큰 거 맞아. 그럼 C가 큰지 한번 볼 건데 C는 경사 방향이 반대인 순간 끝난 겁니다.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되는 게 문제 풀 때는 여기 딱 요 정도만 하면 되더라. 뭘 담고 있어야 이게 문제가 쑥 풀리냐면 자 봐봐. 현재 여러분들 태양 이렇게 놔두면 자전축 경사 방향이 현재가 근일점에서 겨울이에요. 이게 현재야. 현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현재에서 여러분들 정사 방향이 바뀌는 순간 근일점이 여름이 돼 버린단 말이야. 근데 심지어 요거는 20률도 안 바꿨어요. 경사각도 동일합니다. C가. 그러니까 무조건 C가 연교차가 커야죠. 이렇게 되면. 그죠? A는 당연한 거예요. A는 경사가 커지면 무조건 연교차 커지니까. 그래서 니은이 맞았죠. 경사각은 알잖아, 여러분들. 경사각은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죠. 그죠? 그래서 디귿 보시면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30도S의 평균 기온이 현재보다 높은 시기는 A와 B이다. 근일점에 있을 때 여기입니다. 현재보다 높은 시기 30도S. 30도S가 여러분들 현재 여름이에요. 그죠?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현재 여름입니다. 30도S. 요거 판단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A와 B인데 A는 일단은 현재하고 방향은 똑같아요. 여름 맞고요. 그리고 경사각이 커요. 그렇다면 여름철 기온은 상승하게 되죠. 경사각 크면. 경사각 변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경사각이 크면 연교차가 크다.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다.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다. 머릿속에 탁 넣어놔야지. 그지? 지금 시점이면. 자, B 봐봐. B는 방향이 동일하네 이것도. 그런데 20률이 커져 버렸어. 20률 크면 경사각도 동일한데 20률 크면 얘가 가까이 갑니다. 그쵸? 근일점이 가까워지잖아. 그럼 여름의 온도가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B도 큽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4페이지에 있어가지고 정답률 61%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앞페이지에 있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 4페이지에 있어서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1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률 42% 나왔습니다. 요 문제 처음 해봤을 때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신유형이거든, 얘들아. 이게 유형이 새로 나온 유형인데 이 문제 푸실 때 선생님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문제의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이. 그리고 이제 뭐 이것저것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던데 나한테 이 문제는 말이에요, 어찌됐든 T1, T2식의 시간 간격을 주고 거리 간격을 줬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확 와닿지 않을 수 있었는데 10의 15승초가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게 좀 짧은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주의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의도는 그냥 시간 변화분의 거리 변화, 이걸로 속력을 갖다가 계산하는 그런 의도였다. 그래서 평가원의 의도대로만 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이것저것 많이 물어봐. 근데 이 문제에서 알 수 있는 정보를 물어보지 않아, 나한테. 알 수 없는 정보를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다른 정보를 물어봤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계속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찰나의 순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시간 자체가. 그래서
마치 이 속도를 구하는 게 짧은 시간 안에 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시간 변화분의 거리 변화로 구한다. 이게 이제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의도대로만 풀게요, 선생님이. 그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기억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얘들아, 기억을 질문하면 안 돼, 알겠지? 그 우주가 커진다고 은하가 커지진 않아. 그래서 은하의 크기가 커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넣어놨고요. 기억은 제끼시고, 기억 제끼는 순간 여러분들 이게 니은이냐, 니은 디귿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니은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정육면체를 설정했기 때문에 비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냥 도형이죠. 이게 센터에 있고요. 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리가 2배예요. 그러니까 후퇴 속도는 2배이다. 맞고요. 허블 법칙 만족하니까. 그리고 디귿 보시면 D에서 A를 관측하면 기준 파장분의 관측 파장 빼기 기준 파장. 이거 뭐 구하는 겁니까? Z 값을 구하는 거죠. 람다 제로분의 람다 빼기 람다 제로 구하는 겁니다. 이게 Z죠. 근데 우리가 후퇴 속도를 구하는 식이 이제 V는 CZ를 갖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문제 풀 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문제에서 애들이 허들이 걸려버린 거예요. 허들이었어, 이게.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내가 전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안 풀리면 넘어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들 뒤에 문제 먼저 내가 풀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건데 풀만한 문제들이 꽤 있거든. 그러니까 얘 3페이지까지 왔을 때 4페이지가 미지의 영역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한 문제 갖고 계속 붙잡고 늘어지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으면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나중에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마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잡히긴 하거든요. 어차피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V는 HR 쓸 수가 없어. 왜냐면 허블상수가 없어요. 그죠? 문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식밖에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이식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조건이 주어진 게 광속 주어지고요. 이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겠어, 당연히. 요것만 구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속력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시간 변화량분의 거리 변화량이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시간 변화랑 거리 변화를 준 겁니다, 이게. 문제 자체에서. 그래서 요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였다. 그래서 거기 이제 루트 5가 나왔는데, 루트 5 보자마자 좀 눈치채셨을 텐데, A에서 D까지잖아.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게 2대 1이니까 여기 루트 5가 나오는구나, 길이비가. 요거 갖다가 여러분들 아마 해결하셨을 텐데, 해결하는 방식은 뭐 그냥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간 변화분의 거리 변화를 갖다 주실 거예요. 이거 평가원 의도대로 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의 15승 초수네. 거리 변화량 줄 건데, R1이 10의 19승이고요. R2가 1.01 R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1배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1.01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10의 19승 R1 잠깐 써볼게요. R1이 10의 19승이었어. 그런데 R2가 1.01 R1이 돼요. 그죠? 그러면은 0.01배 증가한 거죠. 그죠? 그러면 거리 변화를 쓸 때는 여러분들 0.01 R1을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의 100분의 1 하면 10의 17승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게 100이 나오는 거야. 즉 변화량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10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 한 변에 대해서 100이니까 이거의 루트 5배잖아. 그죠? 루트 5배. 그러니까 100 루트 5가 변했다. 라고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Z값을 구하랬으니까 Z는 어떻게 해요? Z는 C분의 V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C가 3 곱하기 10의 5승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3000분의 루트 5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 여러분들 혹시 평가 문제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한 가지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 문항 안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 나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새로운 유형이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쓸데없는 조건은 안 나와, 절대로.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써가지고 문제를 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실 때는 그거 갖다 푸시는 거예요. 정답률 지금 42%면 오답률 1위는 아니잖아, 우리가. 근데 이거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단 말이야, 애들이. 그러니까 생각의 발산들이 되게 많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실전에 가셨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능에서도 여러분들 뭐 비슷한 패턴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안 풀리면 넘어갔다 다시 와야 돼, 무조건. 특히 이 3페이지 마지막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하마 같은 그런 문제거든, 이게. 잘못하면은. 그래가지고 뒤에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점점 불안감이 고조돼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당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안 풀릴 것 같은데, 그럼 확 넘어가서 뒤에 거 다 풀고 다시 돌아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혼자서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보통은. 보통 그래야 되겠죠, 공부를 하면. 그죠? 혼자서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들 똑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문제 풀 때는 문제의 조건에 충실하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죠? 1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이거는 뭐 문제가 그래도 무난했습니다. 정답 65% 잘들 하셨는데 A와 B 시기에 관측한 물리량 P와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평균 표층
수온 편차를 나는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 편차를 나타낼 것이다. A와 B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고 편차는 관측100이 평년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했냐면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 이거 동태평양입니다. 이거 끝났어요. 동태평양이면 플러스가 되는 게 엘니뇨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게 라니냐입니다. 플러스 엘니뇨, 마이너스 라니냐. 그리고 요거는 뭐라고 했냐면요.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 기압 편차를 나타낸 거래. 해면 기압이 여러분들 동태평양 쪽이 플러스가 됩니다. 이거 뭡니까? 라니냐식이구나. 그럼 얘는 B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기억부터 가볼게요. 나는 B에 관측한 것이다. 맞죠? 니은 볼게요. 적도 부근 해역에서 서태평양 해수면 높이 빼기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의 편차는 P에 해당한다. 서 빼기 동이라고 했습니다. 서 빼기 동. 근데 해수면 높이니까 더 기울기가 큰 게 라니냐식이죠. 더 기울기가 크죠. 그러니까 서 빼기 동이 이쪽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증가하니까 이건 안 되겠네요. 그죠? 제끼시고. 디귿 봐봐.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값은 A가 B보다 크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했다는데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이 크려면 얘들아 구름이 없어야 돼. 그럼 언제 구름이 없어? 엘니뇨 시기에 구름이 적어지죠. 서태평양에. 그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이거는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엘니뇨 문제는 뭐 이제 여태까지 통계적으로 단 한 번도 안 빼놓고 나왔죠. 100% 출제되는 문제. 틀리시면 안 되는 건데 틀린 친구들 조금 반성 좀 합시다. 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가보겠습니다. 14번. 정답률 70%.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건 패턴이 좀 정해져 있죠? 이건 기존에도 많이 나왔던 거라서. 자,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딱 한 가지. 이런 거 틀린 친구들 이거 한 가지 기억해야 돼. 수소는 절대로 별 내부에서 100%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5%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수소 함량은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75%보단 무조건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알겠죠? 같은 것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 좀 더 작거든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3대1이 유지가 되거든요. 우주 공간이. 그래서 100%가 되는 건 무조건 수소가 아니야. 그래서 기억을 너희들 수소로 찍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100%가 됐어요. 거의. 그럼 내 누구야? 헬륨이죠. 얘가 수소겠지. 얘가 탄소겠죠.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끝났어요. 기억부터 가볼게요. 디귿은 헬륨이다. 아니죠. 기억이 헬륨이 돼야죠. 수소가 핵융합해서 얘네들이 헬륨을 만들어 테니까. 니은 보시면 주계열 단계일 때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온도는 S가 태양보다 높다. 이건 뭐 같다 하는 거야? 요거 같다 하는 거야. 요거 지금 한 8천만 년 됐을 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납니다.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류가 이르는 대류 핵을 갖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시면 별의 평균 밀도 분의 중심액의 평균 밀도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 별의 평균 밀도 분의 중심액의 평균 밀도라고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 중심액이 어떻게 돼? 점차 무거운 원소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밀도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 오른쪽으로 와서 B 시기로 가면 갈수록 중심액의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A 시기가 B 시기보다 크다는 틀렸습니다. 답은 니은 2번이 되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빡빡한 문제는 아니었다. 됐고. 자, 1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이거 좀 신기한 문제 나왔습니다. 재밌는 겁니다. 오답률 2위입니다. 이거 많이 틀렸어요. 정답률이 얼마냐 이게? 30% 나왔네. 30%. 이거 많이 틀렸어요. 이거 어려웠을 거야. 왜냐면 말을 잘 봐야 되는데 이게 약간 가끔 하는 지구과학적 말장난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뭐냐면 대기대 순환에 의해 대륙권 상층 부근에서 부는 바람. 자, 거기다 밑줄 치세요. 대륙권 상층이 하나가 대륙권 상층이란 말이야. 이게 좀 어려웠구나. 이건 헤들리 순환을 잘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남북 방향의 연평균 속도와 연직 방향 연평균 속도라고 그랬어요. 연직 방향. 연직 방향 뭐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죠? 중력에 대한 방향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 이렇게 돼서 한 반구 정도만 그리고 적도를 잡아요. 그럼 여기 북극이라고 하고요. 북극. 여기 남극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들리 순환을 그릴 건데 헤들리 순환이 여러분들 이렇게 갑니다. 헤들리 순환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잘 보시면 연직 방향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연직 방향이죠. 그죠? 그 상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보셨어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였어요. 이 문제는. 까다롭습니다. 그냥 헷갈렸을 거야. 조금 치사한 짓을 한 거죠. 이거는. 조금 치사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연직 방향은 여러분들 요거니까 적도에서 상승해야 되거든. 잘 보시면 적도 부근에서 여러분들 얘는 부호가 갈려 두 개로 칠선은. 근데 그러니까 얘가 연직 방향이 아니야. 니은이 연직 방향인 거야. 이건 확정. 그러면 기억이 대륙권 상층이란 뜻인데 잘 보시면 상층에서는요. 북반구 쪽이 여러분들 북쪽으로 가는 상황이야. 그치? 요게 조심해야 돼. 거기 문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플러스는 남풍과 상승 기류인데 이게 남풍이거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요. 남풍이거든. 이게 플러스거든. 그 연직도 여러분들 보시면 남풍과 상승 기류니까 플러스니까 상승 기류네요.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남풍이 돼요. 이게 남풍이죠. 남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가 북반구가 돼줘야 됩니다. 여기가 남반구가 돼줘야 돼요. 지금 그림 그린 거 보면 아시겠죠? 이게 조금 까다로웠어요. 요거 찾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가볼게요. 동그라미 기억은 상층 바람의 연직 방향, 연평균 속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동그라미 니은이죠, 그죠? 틀렸고요. 그다음 이거 뭘 많이 골랐나 볼까 잠깐만. 제일 많이 고른 오답이 2번을 제일 많이 골랐다. 디귿 때문에 그랬구나. 남방 북방 거꾸로 본 거죠. 니은 보시면 지표 부근에서의 대기 대순환에 의한 공기 발산은 A가 B보다 활발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금방 골랐겠네요. 왜냐면 B가 여러분들 여기 보면 적도죠, 적도. 적도니까 공기의 발산이라고 했죠. B에서는 여기가 B입니다. B에서는 공기의 수렴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A가 B보다 활발하다. 잘 골라 쓴 것 같고, 이게 이제 남북 방향 찾는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어려웠죠. 북반구를 찾아야 이게 북태평양 해류를 찾는데 디귿이 이제 맞는 말이죠. 요건 많이 좀 지엽적이었다 생각은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거 여러분들 조건들 잘 보고 이제 푸셔야 됩니다. 약간 선생님도 가끔 내가 모의고사 낼 때 이렇게 좀 치사한 짓을 살짝 하면은 애들이 그제 문제 풀다 살짝 욕하는 게 들리거든. 근데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야 이러면서 너무 치사하다. 이게 약간 지구과학에 살짝 바이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대응 한번 해봅시다. 같이. 알겠죠? 이런 거 맞추면 근데 이런 문제는 오히려 구조가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어적으로만 조금 신경 쓰시면 여러분들 훨씬 좋아지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맞추면 등급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틀린 친구들 조금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약간 이 기회를 삼아서 배움의 그런 장으로 가져갑시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번 정답률 52%. 이것도 많이 틀렸네 생각보다. 자, 봐봐 얘들아. 그림 가는 동일 경도를 따라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한 지구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나는 복각과 위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으래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맨날 각거리 얘기합니다. 지구가 어디 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0도니까 이거 15도 N에 있습니다. 15도 N. 30, 45도, 60, 7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뭐 위도를 저 왼쪽 그림에서 위도를 찾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고지자기 극까지의 각거리를 알면은 우리가 위도를 알 수 있잖아. 근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위도를 통해서 고지자기 복각을 찾을 수 있죠. 자, 문제 볼게요. 기억 220mA부터 현재까지 이동 방향 북쪽이다. 220mA 볼게요. 얘가 어디 있었을 거냐면 이거 그냥 할게 얘들아. 220mA 여러분들 어디 있었어 옛날에? 여기 있었잖아 이 점이. 그러면 얘 그대로 올리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이게 내려왔네. 남쪽으로 갔죠. 어렵지 않죠, 그죠? 남쪽으로 갔어, 남쪽으로. 니은 봐봐. 고지자기 복각은 220mA일 때가 310mA 때보다 작다. 자, 220mA일 때 여러분들 얘가 위도가 어디냐면 각거리 보시면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자, 220mA 각거리 60도입니다. 그럼 위도 북이 30도입니다. 그냥 그대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 310mA. 310mA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대로 그대로 올리시면 되죠. 그죠? 각거리가 얼마예요? 310mA가? 각거리가 15도입니다. 그러면은 75도 N이에요. 끝났네. 복각의 크기를 갖다 물어봤잖아. 당연히 220이 작아야지. 저위도니까. 맞았어요? 디귿 봐봐. 고지자기 복각 변화량은 250mA에서 220mA가. 자, 250에서 220이에요. 요때, 요거. 요때가 310에서 280보다 크다. 자, 선생님이 여기서 250에서 220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250에서 220mA 가야 되는데 아까 위도 말씀드렸습니다. 220일 때 위도가 30도입니다. 자, 250일 때 위도가 얼마인지 볼게요, 여러분들. 한 칸, 두 칸, 세 칸. 45도 차이입니다, 각거리가. 그러면 45도네요. 요때 사이,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310에서 280이래. 310mA에서 280mA. 자, 볼게요. 310 아까 구했죠? 75도 N입니다. 자, 280mA 각거리 볼게요. 한 칸, 두 칸이네요. 이거는 30도니까 어떻게 돼? 60도 N입니다. 자, 여기다 그러면은 쫙 라인을 그어봅시다.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250에서 200mA가 45도. 45도면 한 요쯤 돼가? 여기하고. 그 다음에 30도. 여기 한 요쯤 되네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얘네들의 고지자기 복각 변화죠. 위도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요건 좀 다른 색깔로 가볼까? 75도랑 60도래. 60도. 뭐 다 안 그려도 알 수 있어, 얘들아, 이건. 75도. 왜냐면 그래프 개형 갖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끝났죠, 뭐. 이게 좁죠. 그죠? 선생님 일부러 좁게 그리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림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려보면 여러분들 위로 볼록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개형 때문에 얘네들 폭보다 얘네들 폭이 넓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주황색으로 그린 게 위에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50에서 200mA가 310에서 280보다 크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어려웠던 게 그리고 11번 좀 어려웠습니다. 이것도 정답률이 45%가 나왔어요. 이거 어려워하더라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 이제 좀 접근하는 건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가시는지.
표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인 별 S와 이게 이제 기준 별이거든요. T식이 우주 배경 복사에서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T의 우주의 구성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은 것부터 나열하면 ABC 순이고 ABC는 각각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중 하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여기 별 S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복사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게 람다 맥스라고 씁니다. 람다 맥스. 이거는 T분의 A죠. T분의 A.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에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T분의 A를 쓰셔야 돼요. 왜냐면 파장을 줬잖아, 지금. 그러면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 별 S랑 이걸 먼저 구하셔야죠. 왜냐면 이건 비례 변이 법칙 말고 할 말이 없잖아, 얘들아. 당연히. 어떻게 풀 거야? 그럼 이거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5분의 1 곱하기 10의 7승 미터, 7승이죠, 7승. 이렇게 되고요. 그냥 뒤집었어요, 람다 맥스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 2분의 5니까 5분의 2 곱하기 10의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을 갖다가 비교를 하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얘가 6000켈빈짜리야, 이게. 그럼 얘는 얼마냐는 거야. 그냥 비례식 세우시면 돼요, 그냥. 비례식으로 끝납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쓰시면 5분의 1 곱하기 10의 7승 대 5분의 2 곱하기 10의 3승은 6000대 뭐 모르는 온도 T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계산이 쉽죠? 5 나눠지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얘네들 T가 얼마 나오면 T가 얼마 나왔냐? 1.4인가 나올 거야. 이게 얼마냐? 1.2 나오는구나. 1.2 켈빈 나와요. 혹시 계산 틀렸으면 얘기해 주세요. 맞을 텐데 1.2 켈빈 맞습니다. 그렇겠지. 여기다 6, 2, 12니까 1.2 켈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은 현재 우주 배경 복사가 얼마예요? 우리가 현재 2.7 켈빈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지금 어때요? 낮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보다 미래입니다. 미래.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에 가면은 현재에도 우리가 우주 구성 요소 중에 가장 많은 애가 누구야? 암흑 에너지잖아. 그럼 암흑 에너지 더 많아야지. 왜? 우주가 커질수록 빈 공간이 넓어지니까 암흑 에너지가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ABC 순서라고 그랬잖아. ABC. 그럼 어떻게 되겠어? 끝났지 뭐. 이게 암흑 에너지. 얘가 뭐야? 암흑 물질. 그다음 얘가 뭐야? 보통 물질. 이 순서대로 배치가 되겠죠. 됐죠? 그러면 기억부터 가보겠습니다. T의 우주는 가속 팽창한다. 당연하지. 지금도 가속 팽창하는데 미래엔 더 가속 팽창하겠지. 암흑 에너지 더 많아질 테니까. 니은 봐봐. B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암흑 물질이라서 안 됩니다. 전자기파는 보통 물질을 관측하죠. D급 봐봐. C의 비율분의 A 비율. 자, C분의 A입니다. 보통 물질분의 A. 이거는 T가 현재보다 작다. T가 현재보다 커져야 돼. 왜? 암흑 에너지는 계속 증가하거든. 암흑 에너지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빈 공간이 주는 에너지야. 공간 에너지야.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 팽창을 하게 되면 무조건 여러분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면 되겠어요. 답은 1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질 시대의 어느 시기 ABC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정답 79% 다들 잘 아시는 건데 일단 최초의 다세포 동물 출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원생누대죠. 그죠? 그래서 시생누대, 원생누대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원생누대고 그러면 이제 최초의 어류 출현은 이제 원생누대 가시고 원생누대. 그리고 최초의 어류 출현인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고생대라는 것만 알아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한데 좀 디테일하게 가면 캄오실대 석패. 이제 뭐 거의 다 외웠을 것 같은데 트지백 했을 때 최초 출현식이 다 외우셨죠, 그죠? 이게 뭐냐면 척육 양파것, 척육 양파것. 그 다음에 포속 이렇게 가야 돼요. 포속 알겠지? 근데 여기 뭐냐면 어류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야. 알겠지? 최초의 척추동물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오르도비스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룡 멸종은 백악기 말입니다. 알겠죠? 백악기 말. 중생대 말이죠. 그러니까 백악기 말에 공룡 멸종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거든요. 그럼 기억부터 한번 가볼게요. A와 B의 생성된 지층에서 거시식물 화석이 발견된다. 자, 거시식물 여기 보시면 이때 출현합니다. 그죠? 근데 A와 B 사이면 오르도비스 전이거든.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죠? 니은 봐봐. B와 C 사이에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B와 C 사이면 여러분들 오르도비스기랑 백악기 사이인데 여러분들 요때 아시죠? 페른기 말에 판게아가 있었잖아. 그죠?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만들어지는 대서양이 맞는 말이죠. D급 보세요. C는 쥐라기와 백악기 지질시대 경계이다. 아니죠. 백악기 말입니다. 그래서 틀렸다. 이건 간단한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번까지가 좀 쾌적했을 거야. 문제 푸는데. 이게 보면은 이 앞에 부분은 좀 쉬웠어요. 이제 뒷부분이 좀 어려웠지, 좀 쾌적했을 겁니다. 자, 9번 가볼게요. 정답률, 63, 쾌적하지 않았네요. 63% 나왔네. 예. 아니, 이건 여러분들 보시면요. 음양측신법으로 지형을 갖다 본 건데, 어느 수렴형 경계와 그 주변에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이어 나타낸 음양측심 자료이다. 두 판의 이동 방향 각각 동쪽과 서쪽 중 서로 다른 하나이고, 두 판의 상대적 운동에 의해 형성된 해산이 분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산이 여러분들 이거야. 이게 해산들이야. 이게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 호상열도랑 다른 게 뭔가요? 근데 호상열도는 섬이잖아. 그러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면 섬이 되는 거고, 물 속에서 해산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수렴형 경계니까 잘 보시면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 여러분들 경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그죠? 제일 깊은데.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제일 깊잖아. 그지? 그러면 판이 여러분들 상대적 이동 방향을 보면 수렴형 경계니까 서로 가까워져야 되겠죠. 이렇게. 이쪽으로. 여기 섭입하고 있을 거야. 근데 이쪽에 해산이 만들어진 거니까 이쪽 밑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거란 말이지. 그렇다면 얘가 밀도가 큰 판인 거예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쪽이 밀도가 작은 판이고. 경계가 이쯤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가볼게요. B 지점의 수심은 5km보다 깊다. 이건 계산하시면 되죠. 왜냐면 B 지점 여기잖아. 8초예요. 그러면은 8 곱하기 1500. 요거에다 2분의 1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5km보다 깊다. 이러면 6km 나오니까 맞았고요. 니은 봐봐. A 지점에 속한 판의 이동 방향은 동쪽이다. 그렇죠. A 지점 여러분들 얘네들이 동쪽과 서쪽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이동 방향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니까 얘가 서쪽으로 가고 얘가 동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동쪽, 서쪽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렴형 경계가 만들어지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막 이런 질문 하더라고. 선생님 같은 방향으로 가도 수렴형 경계 되잖아요. 돼요. 근데 문제에서 통제해 줬잖아 항상. 알겠지? 통제해 준 걸 따라가야 돼. 디귿 보세요. 판의 밀도는 A 지점이 속한 판이 CA 지점이 속한 판. 자, 선생님 지금 써놨죠? C 지점 속한 판, A 지점 속한 판. 보시면 얘가 이쪽으로 섭입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해구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밀도가 크고 밀도가 작다. 됐죠? 맞았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내시면 되겠습니다. 판단 이렇게 하시고요. 생각보다 빡빡하지 않다. 알겠죠? 이것도 자료를 어떻게 받느냐가 포인트라서 이건 뭐 많이 골랐나 지금? 9번은? 3번 되게 많이 골랐네. 디귿 때문에 그랬네요. 섭입을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 해산의 분포를 보고 하셔야 돼요. 1.3이면 되게 얕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서 물 위로 올라오면 호상열도가 되는 거고 안쪽에 해산이 있는 거예요. 화산활동으로. 됐고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정답률 82%. 이거는 그나마 좀 할만했죠, 여러분들? 그 그림은 별 S의 중심으로부터 생명가능지대의 바깥쪽 경계까지의 거리를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직후부터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래요. 주계열 단계에 도달한 직후부터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가 도달한 직후겠죠, 그죠? 그러면 잘 봐봐. 기억볼게요. T1일 때 S의 절대 등급은 현재 태양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는데 S의 절대 등급입니다.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서 생명가능지대가 중심으로부터 생명가능지대 바깥쪽 경계, 안쪽도 아니고 그럼 안쪽 경계 여기 어딘가 있겠죠, 밑에? 그러면 이게 0.5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태양보다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절대 등급 큰 겁니다. 맞았고요. 니은 보세요.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넓다. 얘들아, 경계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지면 폭도 넓어져, 무조건. 알겠지? 안쪽 경계도 멀어지고 바깥쪽 경계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T1과 T2를 했으니까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좁아야죠. 틀렸습니다. 디귿 봐봐. 1.0 AU에 위치하는 행성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입산하는 에너지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아니죠. 생명가능지대가 넓어진다는 건 여러분들 광도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점점 광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별이 단위 시간당 내는 에너지량이 시간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서 받는 에너지량은 T2에서 많아야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기억이 되겠어요. 7번 가보겠습니다. 정답률 88%. 잘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갈게요. 안산암, 현무암, 화강암인데 보자마자 했지 얘들아. 입자 크기 딱 보자마자 이거 화강암. 화강암 왜냐면 심성암이니까. 그지? 그러면 SIO 탐량 보고서는 현무암, 안산암, 화강암 됐죠. 다 끝났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A에서 온도 상승에 의한 지각의 요인으로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A 온도 상승 가능하죠. 왜냐면 대륙 지각이 녹죠, 여기서. 그죠? 이 문제 스탠다드한 문제였습니다. 맞고. 니은 봐봐. 니은은 디귿보다 천천히 냉각된다. 니은은 디귿보다 천천히. 천천히 냉각됐으면 입자의 크기가 커야지. 그래서 안 됩니다. 틀렸고요. 디귿 봐봐. B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분출하여 굳으면 주로 디귿이 기억이 된다. 맞죠? 왜냐면 여기선 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맞다.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 잘들 하셨습니다. 기본 내용들 잘 체크하도록 하시고 쉬운 문제였죠. 6번 가보겠습니다. 정답률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렸네. 59%. 이거 전설을 잘 못 봐서 틀리더라고 애들이. 그림 꼼꼼히 보셔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있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근데 선생님 전에 안 봤던 스타일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안 봤던 스타일이면은 문제의 조건이 다 줘, 보통 다. 그래서 문제에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주는데 봐봐. 그림 가는 어느 날 T시각의 적의 영상을 나는 T시각으로부터 12시간 후에 지상일기도를 나타낸 거래. 이거부터 12시간 후야. 근데 이 기간에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 하나가 관측소 A를 통과했대, 얘들아.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 우리가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한번 가보자고. 가에서 구름의 최상부의 온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이거는 적의 영상 해석하는 거잖아. 최상부의 온도를 얘기하는데 기억하고 니은하고 보면 허옇게 된 게 온도가 낮은 거지 무조건. 그래가지고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맞아요. 니은 봐봐. 나에서 정체전선 여기 보이잖아. 나타난다. 맞죠? 그죠? 디귿 봐봐. 이 기간에 A에서의 풍향은 남풍 계열에서 북풍 계열로 변했다. 자,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여기 구름이 있어. A 지점에 원래 지금 구름 상층부에. 그럼 온난전선이 없는데 요쪽에 있는 거거든 지금.
온난전선 12시간 뒤에 지나가 버리잖아. 그러면 온난전선이 통과한 거기 때문에 온난전선 통과 전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통과 전에도 남풍 계열, 통과 후에도 남풍 계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귿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하게 배울 땐 온난전선 통과할 땐 남동에서 남서로 바뀐다고 스탠다드하게 배우죠. 근데 북풍 계열로 바뀌진 않죠.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저기압이 또 이 북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통과하게 되면요. 남풍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정답률이 지금 보니까 이게 뭐 그렇게 낮진 않은데, 이거 1번 고른 친구들이 좀 있네. 79%. 이거 여러분들 볼게요. 이게 기억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표면온도, 그러니까 은하 A와 B를 구성하는 주계열성의 물리량 P와 평균 나이를 나타낸 건데, 나선이랑 타원이잖아. 그럼 보시면요. 이게 타원이죠. 이게 나선이죠.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평균 표면 온도는 P에 해당한다. 이건 맞았네요. 왜냐면 나선 은하가 여러분들 젊은 별들이 많죠. 평균 표면 온도가 높죠. 그죠? 그리고 니은은 무조건 틀린 거야, 얘들아. A는 B로 지난다. 나선이 뭐 타원으로 지난다. 이건 뭐 타원이 나선으로 지난다. 둘 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근데 디귿 보기가 블랙홀을 남기는 초신성 폭발은 A가 B보다 자주 관측된다. 이건 뭐냐면 초신성 폭발을 해서 여러분들 블랙홀이 되잖아. 이거 여러분들 배우셨어요. 초신성 폭발을 해서 뭘 배우셨냐면 블랙홀이 남아.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 주계열 단계에서 여러분들 얘가 질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5태양 질량 이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 내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 그죠? 그럼 25태양 질량이 보다 큰 주계열성이 많다는 뜻이야. 이런 주계열성이 많다. 그러면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많다. 그럼 질량이 큰 주계열성이 많으려면 나선이 많겠어, 타원이 많겠어? 당연히 나선이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자주 관측되겠죠.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태양 질량 이거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기본적인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이게 질량이 큰 주계열성을 물어보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정답률 89%. 이거 잘 푸셨습니다. 인접한 두 지역에서 ABC에 분포하는 지층의 선후관계입니다. 뭐를 이용하여 지층의 선후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ABC에 분포하는 지층들에 대해 암석의 종류, 조직, 지질 구조 등의 특징을 조사한 후 기록한다. ABC 지층을 비교해 공통점을 찾는다. 응해암층이 나오는데 셰일에서 이제 얇은 두께로 분포하는데, 잘 보시면 여러분들 응해암층을 기준으로 우리가 층서를 구분하죠. 이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까 건층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암상에 의한 대비. 그렇죠. 암상은 여러분들 암석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맞는 말이고요, 이건. 이제 이게 암상에 의한 대비 아니면 뭐가 있어요, 얘들아? 화석에 의한 대비 있잖아. 그러니까 암상 아니면 화석이야, 이건. 대비하는 게. 니은 봐봐. 니은은 건층. 그쵸? 응해암층 건층으로 활용되죠. 건층은 다른 말로 열쇠층이라고 합니다. 응해암층, 석탄층 이런 애들이 이용됩니다. 가장 오래된 층은 A에 분포한다. 이거 너무 쉽죠? 왜냐면 건층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건층 여기 이렇게 있는데 가장 오래된 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틀렸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잘들 푸셨고요. 3번 가보겠습니다. 앞에 거 쉬워요. 정답률 90% 나왔습니다. 요거 그냥 풀게요. 그림은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에 태풍 중심의 위치와 중심 기압을 24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1번부터 기억부터 볼게요. T2의 태풍은 무역풍대. 자, 방향 보세요. 동풍 계열 영향 받았네. 맞았죠? 그러다 편서풍대 여기 있죠. 니은 봐봐. 태풍의 세력은 T3가 T5보다 강하다. T3, T5. 뭐 보는 거야? 중심 기압 보는 거예요.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겁니다. 맞았고요. 이동 속도는 T2에서 T3. 요거 T2에서 T3. 요게 T5에서 T6. 요거보다 느리다. 그렇네.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간격이 좁을수록 느린 거지. 그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 그죠? 됐고요. 2번 가볼게요. 정답률 85%. 이건 뭘 많이 골랐나? 8% 학생이 5번을 골랐네. 자, 이거 볼게요. 여러분들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이제 왜냐면 이거 맨날 나오는 거거든. 이게 선생님이 항상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35랑 35 요거 박스를 그리는데 한 5도씨랑 35 요 박스를 항상 그려 선생님이 수업할 때 맨날 그리거든. 여기다 채우는 건데 A 보세요. 4도씨에다가 34.2잖아. 그럼 4도씨에 34.2면은 한 요쯤 되죠. 4에서 34.2 여기 한 요쯤에 있는 거거든. 평균값이. 그리고 B는 3.5도씨. 그럼 3.5도씨면 한 요 정도 간 다음에 34.9. 한 요쯤 있는 거거든요. 요쯤. 그리고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5에 마이너스 0.5 요쯤이죠. 그래서 34.7. 요쯤 되죠. 이거 알잖아, 얘들아. 이게 뭐야? 남극 중층수고요. 이거 외우셔야죠. 이게 북대서양 심층수고요. 이젠 숫자까지 좀 외우세요, 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얘들아. 그냥 맨날 나오는 거라서 그냥 외우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알겠지? 그래서 이 박스 안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기억 볼게요. 해수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 A가 A, B, C 써야 되겠구나. 이게 A였고요. 이게 B였고요. 이게 C였죠. A가 B보다 작다. 맞네요. 니은 봐봐. B가 생성되는 해역에 담수가 유입되면 얘죠. 북대서양 심층수. 담수가 유입되면 밀도가 작아져요. 그럼 흐름은 약해져야 됩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봐봐. C는 주로 남쪽으로 이동한다. 자, 남극 저충수는 남극 부근에서 침강을 해서 북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고요. 자, 다음은 1번입니다. 마지막으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84%인데 이건 뭘 많이 골랐나? 2번 많이 골랐네. 니은 때문에 틀렸네. 기억부터 볼게요. 가에서 포획하면 B이다. 아이, 그럴 리가. A가 포획됐잖아. A가 포획함이죠. 이렇게. 포획은 잡혔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리고 니은 봐봐. 나에서는 경사부정함. 여러분 승리의 방향이 다르면 경사부정함 무조건. 위아래가 나란하지 않잖아. 그럼 경사부정함 맞고요.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네. 디귿 보세요. 다는 압력감소. 판상절리니까 압력감소죠. 심성함이 지하 깊은 곳에 있다가 지표로 드러나면 이제 얘는 판상절리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해설 강의 마무리했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어차피 우리 평가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시험을 잘 보셨으면 축하드리고 못 봤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우리가 많은 걸 배워갔다 생각하시고 잘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